저희 아마존의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존을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AI 투자가 지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체 에이직 칩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둘째, 이제 AI 모델에서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로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재미없다고 생각한 리테일 부분에서 마진 양상으로 엄청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볼 때 아마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다면 이 빅테크에서 탑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이번에 저희 12월 3일 포트폴리오 공개에서 편입했던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 소개드릴 때 213달러였는데 지금 벌써 227달러로 좀 빅테크 치고는 견조하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다른 AI 주식보다는 덜 선호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더욱 좋게 보고 있는 회사고요. 대형 빅테크 중에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테슬라와 함께 탑픽입니다. 아마존은 지금까지 약간 상승 추세가 엄청 엔비디아처럼 높진 않았어요. 2021년에 185달러까지 올랐던 걸 생각하면 지금 고점 대비 3년 동안 사실 오름폭이 크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좀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원래 AWS 잘 아시죠? 클라우드 회사로 알려진 회사고 부동의 1등을 지키고 있는 회사예요. 3분기만 해도 AWS 매출액이 275억 달러로 1위고 연간 이제 그래도 성장률이 여전히 19% 그리고 마진이 38% 남는 훌륭한 사업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잘하던 거고 계속 이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달라지는 세 가지 포인트가 역시 또 세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좋게 본 포인트 첫 번째는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 AI 투자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오히려 자체 에이직 칩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싸게 투자하는 훌륭한 AI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챗GPT를 추격하는 엔트로픽에 8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멀티모달 AI에서도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대한 리테일 부문이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진 개선을 통해서 이 회사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부문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AI 투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까지는 엔비디아 GPU를 누가 많이 채택해서 빨리 성장하느냐 이거를 포인트로 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좀 달라져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어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엔비디아 GPU 채택에 있어서도 메타나 다른 회사보다 조금은 느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체 에이직 칩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직 칩은 나에게 맞는 효율적인 칩으로서 더 효율적이고 더 낮은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줘요. 아마존은 AWS라는 지금 여전한 1위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칩을 만들면 내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을 자체 칩으로 바꾸고 있고요. 이번 아마존 리인벤트 2024라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서 자체 반도체 수십만 개를 이용한 이제 초대형 클러스터 트레이니움2를 소개했어요. 근데 이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체 칩은 GPU 서버처럼 좋지 않다는 평이었는데 리인벤트 행사 때 발표된 것은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또 트레이니움3를 런칭할 거다. 근데 성능이 또 40%나 추가로 해서 향상된다. 이런 기대감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용. 지금 자체 멀티모달 모델이 있어요. 노바란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구축할 경우에 타사의 멀티모달 AI 모델 대비 75%나 저렴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투자비가 굉장히 문제인데 이 75% 저렴한 거는 굉장한 회사의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에이직 칩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직 칩 뭔가 이걸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CPU 중심 서버의 문제를 해결하는 GPU인데 이건 범용이에요. 어디나 누구나 엔비디아 GPU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비싸죠. 근데 에이직 칩은 주문형 반도체예요. 특정한 기능이나 특정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범용이 아니에요. 범용성을 희생해서 최적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용성이 필요한 부분 GPU도 또 같이 설치해요. 엔비디아 걸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것도 엄청나게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같이 에이직 칩 같이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AI에 최적화된 것만 하면 되잖아요. AI에 최적화된 NPU 그거를 이제 에이직으로 만들면 이게 효율적이다 이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는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 회사들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묻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면 GPU를 계속 투자하는데 캐펙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제 캐펙스가 영업 현금으로 내 과거에는 20%대였는데 45%까지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AI 수익화가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근데 AI 투자 비용이 이렇게 급증되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효율적으로 투자하냐 이걸 보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아마존이 훨씬 비용적 효율적이다. 그리고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거 보고 애플도 아마존의 AI 칩을 쓴답니다. 애플에 대한 기사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에이직을 통한 효율화는 구글이 먼저 해서 구글 제미나이 있잖아요. 구글이 먼저 했는데 구글이 사실 조금 시장에 실망감을 좀 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아마존이 오히려 뒤늦게 큰 성과를 보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다음 두 번째 포인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저희가 이제 마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챗 GPT가 있듯이 오픈 AI가 있듯이 아마존도 굉장히 잘 투자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엔트로픽, 요즘 엔트로픽 얘기가 많잖아요. 엔트로픽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 오픈 AI가 작년에는 50% 이상 점유율로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30%대로 떨어지고 엔트로픽이 거의 20%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이거 역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추격자다 이런 얘기가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들 이제 벤치마크들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엔트로픽이 앞서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게 가능성을 후발주자로서 보여주는 거죠. 옛날에 야후 구글 얘기 많잖아요. 먼저 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엔트로픽이 구글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존에게 기회가 왔다 이거죠. 구글은 먼저 했지만 구글보다도 더 빨리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기다 80억 달러나 투자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1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픽의 사람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CEO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오픈 AI입니다. 챗 GPT 오픈 AI 출신이고요. 16년에 거기 있었고 그 전에 구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챗 GPT가 문제가 있잖아요. 영리화 이슈로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영리화를 반대하는 흐름이 있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CEO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챗GPT의 중요한 사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고요. 이분이 챗GPT에 3명과 같이 21년에 나와서 차린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합류했고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결과를 보면은 3년 만에 좀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중요한 이 AI에서 이런 분들이 하고 있다. 이런 분이 엔트로픽을 좋게 보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자체 모델도 있지만 이런 투자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아마존의 또 사실 매출액 측면이 제일 큰 리테일 부분이 사실 재미가 없었다, 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이익이 난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마존의 리테일은 엄청난 매출액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 매출이 분기에 955억 달러, 국제 매출이 359억 달러, 합치면 1,300억 달러로 어마어마합니다. 1년으로 5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AWS 매출은 훨씬 작긴 하죠. 275억 달러인데 마진이 38%이기 때문에 이익 기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리테일은 사실 매출은 큰데 북미 기준으로 작년에 5.6%, 국제 부문은 마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 3분기 기준에 보면은 북미 이익률이 5.9%로 올라왔고요. 국제가 무려 3.6%로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국제 배송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몇백억 달러씩 되는 매출액이 마진이 돌면 얼마나 클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북미 매출과 국제 매출 리테일 부분의 분기 매출액 1,300억 달러에서 1%만 개선되면 13억 달러가 증가합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52억 달러, 7조 원이 넘어요. 1%에 7조 원씩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 매출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리테일 쪽에서 이익이 나는 거는 사실은 안에 들어있지만 광고에서 나요. 광고 이익률이 50%이기 때문에 광고에서 나는 거지 진짜 이커머스에서는 이익이 거의 안 났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 물류 확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요. 예전에 투자 너무 많이 해서 걱정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물류 확장이 어느 정도 됐고 물류 캐펙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류 효율화를 진행 중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쪽을 보면 이 배송비, 서비스 비용 이런 부분이 단위당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단위가 커지면서 단위당도 줄어들고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리테일 캐펙스가 2년 동안 많이 줄어들었고요. 직원당 물류 처리량이 증가했어요.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3분기에서 보여주었듯이 마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10% 이렇게까지도 리테일을 보고 있어요. 좀 몇 년 걸릴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럼 리테일 부분에서 EPS 성장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그랬는데 이게 5천억 달러짜리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기 시작하면 10조, 20조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아마존의 PR을 곱해주면 시가총액이 천조 단위로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년 추정치로 EPS가 6.2불 정도 되네요. 한 20% 정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그렇게 예전에 많이 성장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을 예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용했을 때도 PER이 37배 수준, 뭐 매우 심하게 높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AI의 추격자로서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낮은 비용으로 에이직 투자를 통해서 AI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AI가 잘 될 경우에 AWS가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경쟁하고 있는데 이 아마존의 AI가 아무래도 좀 뒤쳐져 있다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 AWS가 성장하면서 매출을 찍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리테일의 마진이 또 크게 돌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면 이 6.2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도 뭐 지금 추정치는 5.1불인데 1년 전에는 2.9불 추정했었어요. 이게 많이 올라온 거죠. 내년도 막상 내년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존은 이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아마존의 에이직 부분을 얘기 드리면서 중간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회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설명하지 못 드렸는데 이게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마벨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깜짝 놀랄 성장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98%나 증가했고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컨센 16.5억 달러 대비 18억 달러로 굉장히 높게 줬어요. 그러면서 발표날 22%나 상승한 뭐 엄청난 지금 상승 종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사실 포트폴리오에 넣지 못했어요. 저희가 8개만 한정하잖아요. 8개에다가 막 우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은 이게 많은 기업들을 편입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또 사실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작았고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 근데 이 회사도 마벨도 정말 미래가 유명한 회사인데 그래서 12월 18일에 오프라인 모임을 하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마벨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소개하지 못하는 회사를 오프라인 모임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 통해서요. 저희 오프라인 모임도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아마존의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존을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AI 투자가 뒤처졌다고 생각했는데 자체 에이직 칩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둘째, 이제 AI 모델에서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로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재미없다고 생각한 리테일 부분에서 마진 양상으로 엄청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3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볼 때 뭐 아마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다면 이 빅테크에서 탑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마벨을 아마존과 함께 같이 성장할 중형 회사로 또 보고 있어요. 다른 저희가 소개해드린 회사들이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거나 여러 가지 조금 변동성 측면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존은 사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조금은 아주 많이 오를 수 있는 회사는 아닐지 몰라도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저희 포트폴리오를 하나로 가져가면 딱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테슬라와 함께 빅테크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써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